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올해로 87세인 고령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일간의 강행군을 마쳤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4개국을 순방한 이번 일정은 교황의 재임 기간 동안 가장 길고 먼 여행이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역대 교황 가운데 80대 중후반의 나이에 해외 순방에 나선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교황의 방문을 무엇보다 반긴 곳은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동티모르였는데요.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교황을 만나려고 모였다고 합니다. 이 동티모르는 어떤 나라이고 교황은 왜 동티모르를 방문했는지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미국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인들의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9월 13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슈퍼태풍 야기가 소멸된 뒤에도 동남아시아에서 태풍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일부터 태국의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에서는 9명이 홍수로 숨지고 3만 4천여 가구가 침수되거나 파손됐는데요. 치앙라이 국제공항도 폐쇄됐습니다. 베트남 북부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롱베이에선 건물 1,000동 이상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관광용 선박 수십 척이 침몰했습니다. 또 베트남의 스위스로 불리는 관광지 사파에서도 산사태로 6명이 숨졌는데요. 현지 당국은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관광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이 본토 쿠르스크주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반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이틀간 우크라이나 군이 장악했던 쿠르스크 영토 중 마을 10곳을 탈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달 6일부터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를 공격해 약 1,3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서 쿠르스크의 마을 100곳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타격을 허용한다면 이는 서방이 러시아와 전쟁하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21일 미국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앨버니지 호주 총리,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데요. 국가 간 전략적 융합 강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 진전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 등 정책금리를 3개월 만에 추가 인하했습니다. ECB는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3.65%로 0.60%포인트, 예금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0.25%포인트 인하했는데요.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이 둔화돼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추론하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버전의 챗GPT를 출시했습니다. 새 챗GPT엔 오픈AI O1이라는 새로운 AI 모델이 탑재됐는데 O1은 수학과 코딩 관련 작업을 통해 추론을 하는 데 특화된 AI 모델입니다.
오픈 AI는 챗 GPT와 같은 이전 모델은 질문을 하면 즉시 응답하기 시작하지만 이 모델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영어로 문제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각도를 찾아 최선의 해답을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AI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시험에서 이전 모델 정답률이 13%인데 비해 O1은 83%의 정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시합에 진 선수가 재대결을 원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인데요. 네. 추가 TV 토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12일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죠 트루스 소셜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네. 여론조사에서 내가 민주당의 급진 좌파 후보 해리스와의 토론에서 이긴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면서 경기에 진 선수가 재대결을 원하는 법인데 해리스가 토론이 끝나자마자 즉시 2차 토론을 요청했다라고 올렸습니다. 네. 워낙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에 열렸던 ABC 토론에 더해서 폭스뉴스랑 NBC 등에서도 한 번씩 하자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해리스 부통령이 ABC 토론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10일에 토론이 끝나자마자 추가 토론 더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 재대결을 거부하는 글을 올리니까 몇 분 뒤에 해리스 부통령이 반응을 내놨는데요. 우리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토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간의 토론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일에는 부통령 후보인 민주당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그리고 공화당의 제이드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이 CBS 방송의 주최로 TV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이 예정돼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이 TV 토론 직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인데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5%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10일에 TV 토론이 이제 진행된 직후에 전국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47%의 지지율로 42%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5%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변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지난달 말에 같은 기관이 했던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5%대 41%의 지지율로 4%포인트 앞서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격차가 1%포인트 차긴 하지만 어쨌든 좀 더 벌어진 셈이고요. 네. 이번 TV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겼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53%였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4%였기 때문에 해리스 쪽에 손을 들어준 사람들이 2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TV 토론 중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IT 이민자들이 이웃의 애완동물을 잡아먹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그 지목됐던 소도시에서 이민자 대상 테러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네, 이 토론에서 지목된 곳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인구 6만 명이 사는 소도시 스프링필드였습니다. 네. 네, 토론 이틀 뒤인 12일에 이곳에 있는 시청, 학교 등 주요 시설에 테러 위협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요. 지금 일부 IT 출신 주민들이 아이들의 등교를 단념하거나 이사 가야 되나? 라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곳이 소도시인데요. 최근에 3년 동안 유입된 IT 이민자 출신이 한 15,000명입니다. 지금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됐거든요. 네. 임시 보호 신분을 부여받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도 많고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 오하이오주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루 스프링필드 시장은 이민자들이 이웃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잡아먹는다라는 SNS 괴담에 대해서 믿을 만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여러 번이나 반박을 했습니다. 네, 네. 결국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거든요. 하지만 보수 진영은 계속해서 불법 이민 문제를 쟁점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계속해서 SNS에 IT 출신의 불법 이민자들이 전례 없는 수준과 속도로 마을과 마을을 점령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근거는 또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네. 있기 때문에요.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네, 이게 영어로 써주셨네요. 이게 노래 제목인데요. 예. 톰 행크스랑 마돈나가 주연을 맡았던 그들만의 아, 리그라는 네.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네. 주제곡 제목입니다.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2차 대전 때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니까 구단주들이 남성 선수들이 없으니까 이제 경기를 못 하게 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 프로야구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비슷한 상황이 펼쳐져서 제가 뽑아봤는데요. 네. 러시아랑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남성들이 대거 징집이 돼갔는데 그래서 일터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참여했던 노동시장 인구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이 주도하던 그런 역할에 여성들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요. 여성들만으로도 부족해서 10대 청소년, 학생들 또 노년층 근로자를 고용해서 지금 심각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성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를 좀 많이 했었죠. 초반에. 그리고 남성들이 군에 동원되면서 지금 일자리 위기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뭐 지금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노동 가능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잃었다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의 60% 정도가 숙련된 인력을 찾는 게 가장 큰 과제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정도군요. 네. 특히 남성이 주도하는 산업이 인력이 훨씬 더 부족하겠죠. 건설, 운송, 광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 농업 지역에 가면 여성들이 트랙터 운전사로 훈련을 받고 있고요. 지금 농업에만 동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전차, 트럭 운전사, 석탄 광부, 경비원, 창고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철강 생산 기업에서는 직원의 30에서 35%가 여성 직원들로 지금 꾸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 외에도 기업들이 예전에는 4년제 대학 졸업생에게만 취업 기회를 줬었어요. 그런데 네.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전문대학 졸업생에게도 주고 있고요. 한 슈퍼마켓 체인은 초급직에 한해서 청소년들을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는 청소년들에게 첫 번째 직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면서 청소년을 고용하는데요. 한 통신사 매장에서 청소년 직원들이 방문객 상담을 맡는데 눈에 띄는 건 또 청소년 직원들을 많이 응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의 동맹 국가들이요.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의 직업 재교육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다 해도 이거는 네. 계속될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죠. 한 예. 번에 회복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들만의 리그인데 이제 우리의 리그가 돼야죠. 전쟁 네. 빨리 끝내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 무늬만 조약. 네, 독일 정부가 16일부터 6개월 동안 독일과 접한 육상 국경 9개 전부에서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을 내놨거든요. 네. 임시 조치로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폴란드 국경에서는 지금 통제를 해왔는데 네. 앞으로 여기에 더해서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에도 경찰관을 보내겠다. 입국자를 검문하고 무단 입국자나 위험 인물을 거기에서 돌려보내겠다라는 구상입니다. 네. 왜냐하면 독일에서 이민자의 흉악 범죄가 잇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경을 봉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독일 안에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 유럽 내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이미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국경 검문을 강화해 왔는데요. 네. 이 대표적인 난민 포용 국가가 독일이었거든요. 근데 독일도 여기에 동참을 하면서 이제 유럽 내 자유로운 국경 간의 이동을 보장하는 쉥겐 조약이 이미 무실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쉥겐 조약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니까 유럽 통합의 토대가 됐는데요.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이민자가 급증하고 테러가 위협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면서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논란도 한쪽에선 계속 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조약이 무조건 다 통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공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임시 국경 통제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좀 뒀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무기 거래 뭐 이런 것들을 국경 통제 사유로 들고 있는데 아.
지금 2014년 이전까지는 국경 통제가 31건밖에 안 됐어요. 유럽연합 안에서. 네. 현재는 441건이 돼버렸습니다. 증했네요. 네. 이게 사실상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쉥겐 조약 가입 국가들이 뚜렷한 보안 위협이 없는데도 국경에서 검문을 강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약의 구속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이민 정서가 네. 지금 유럽 내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지구는 완벽한 세상처럼 보인다. 네, 멀리 떨어져서 보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세계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한 민간인 제러드 아이잭먼이 12일에 우주 유영에 성공한 뒤에 말한 소감입니다. 예. 이분이 12일에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인 크루 드래곤을 타고 갔는데요. 그래서 고도 700km에서 우주 유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뭐 미국 항공우주국 같은 정부 기관에 소속됐던 전문 우주 비행사가 우주 유영을 한 적은 많은데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민간인이 우주 유영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이 아이잭먼이 우주선을 벗어나서 한 10분 동안 우주 공간을 떠다닌 뒤에 우주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 영화에서 봤던 우주 까만 네. 그 별이 있는 우주에 날아다니다가 네. 이제 온 근데 그 거죠. 우주 비행사들은 뭔가 네. 끈 같은 거에 연결돼서 맞아요. 예, 유영을 예, 예. 했는데 지금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한 업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그 스페이스X가 개발한 외부 활동 전용 우주복을 입고요. 한 손으로 스카이워커라는 이름의 해치에 부착된 구조물을 잡고 예, 그래서 우주선 위에 홀로 서는 경험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안전해야 하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예. 한 손은 구조물을 잡고 있었지만 다른 한 손은 자유롭게 움직일 그렇죠. 수가 있었다는 게 좀 특징이었고 네. 화면 맞은편으로 푸른 지구의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우주 유영을 하기 전에 앞서서 우주인들이 사전 호흡 과정이란 걸 거쳤다라고 스페이스X가 얘기를 했는데 네. 해치가 열리기 전에 우주랑 지금 이 바깥 우주 공간과 지구는 그 압력이 다르니까요. 다르죠. 네, 네. 감압병을 막기 위해서 혈액에서 질소를 제거하는 과정 뭐 이런 걸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내 압력도 재조정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분 혼자만 간 건 아니고 4명이 갔다가 2명만 우주 유영을 한 거거든요. 네. 이틀 동안 지구의 저궤도에서 머물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귀환을 하면 우주의 방사선과 우주의 진공 상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임무는 이렇게 민간인이 우주 유영에 도전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번 임무가 성공하면서 민간인들의 우주 관광 범위가 이제 우주 유영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네. 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32년쯤 되면 우주의 관광 시장이 우리 돈으로 24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멀리서 보면 지구는 완벽한 네. 세상처럼 보이는군요. 근데 가까이 보이면 너무 와서 힘든데. 보면 네, 갈등과 그러니까요. 예. 네. 전쟁이 지금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땡스기빙. 우리는 프렌즈기빙.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추석하고 비슷한 미국의 명절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 추수감사절 한 주 전에 미국에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친구들하고 모여서 명절을 즐기는 프렌즈기빙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프렌즈랑 땡스기빙을 합성한 합성어인데요. 2007년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3년부터 본격 사용되기 시작을 했는데 네. 특히 고향에 있는 가족보다 근처에 사는 또래 친구들과 명절 보내는 게 더 좋아요라고 말하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렌즈 기빙을 열면 이제 다 모여서 같이 외식을 하러 간다던가 아니면 각자 음식을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한 명의 집에서 나눠 먹는 퍼틀럭 파티를 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MZ 세대 사이에서 왜 프렌즈 기빙이 유행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로 독립을 해서 떠나야 했던 미국 청년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고향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명절에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친구들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즐기는 것에서 유행이 시작됐다라는 건데요. 부모님은 기다리실 텐데. 기다리시지만 미국의 영토가 너무 넓어서 맞아요. 비행기를 비행기 타고 타고 가야 가야 되는데 되잖아요. MZ 세대가 그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거예요. 그 티켓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렇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 가니까 친구들하고 즐긴다는 얘기고 미국 MZ세대도 결혼하고 출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절 연휴를 함께 보낼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친구들과의 모임을 대체제로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설명도 있는데요. 네. 지금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티커가 작년에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최소 20%가 프렌즈기빙을 즐기겠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그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프렌즈기빙을 하는 응답자의 60%는 추수감사절보다 프렌즈기빙이 더 즐겁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본 적이 없는 응답자의 24%도 내가 봤을 때 프렌즈기빙이 더 즐거울 것 같은데요? 라고 답을 했대요. 그래서 가족 만나면 네. 듣기 싫은 소리도 좀 들어야 되고 그런 네.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프렌즈기빙의 인기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네.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 사촌이든 네. 명절에는 좀 이렇게 누군가와 좀 북적북적하고, 어울려서 네. 예, 같이 뭐 나눠 먹고 네. 이렇게 함께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머리 위에 곰 한 마리가 앉아 있다. 우리가 보통 피곤할 때 어깨 위에 곰 네. 한 마리가 앉아 곰 있다. 3마리가 앉아있죠. 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곰이 앉아 있나요? 네, 이 곰은 영국 왕실 근위병의 머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오. 털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검은 털모자. 맞아요. 네네. 이 가격이 1년 새에 30%에 올랐답니다. 이게 이제 국방부가 자료를 공개했는데 납품 계약이 변경되면서 가격이 올랐대요. 그래서 네. 2022년에는 한 개당 우리 돈으로 273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개당 357만 원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지난 10년간 털모자 교체에 들어간 예산만 우리 돈으로 17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근위병 털모자를 베어스킨, 곰 모피라고 부르거든요. 네. 왕실 근위대 상징이고 아. 버킹엄궁 앞에 가면 많이 네. 보실 수 있죠. 사진 찍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앞에서. 네. 근데 이걸 뭘로 만드냐면 캐나다의 흑곰 모피로 실제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들은 흑곰을 사냥하는 방식이 잔인하다. 모자 한 개를 만들 때 곰 한 마리가 다 필요하다. 인조 모피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 페타가 이번 자료가 공개된 이후에도 야생동물 도살로 얻은 모자에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인조 모피로 바꿔라라는 촉구를 또다시 내놨어요. 네. 근데 국방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다 우리도. 근데 아직까지 안전, 내구성 기준을 모두 통과한 대체품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그 근위병들이 모자를 오랫동안 착용하니까 네. 그동안 모자가 젖으면 안 되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하지만 네, 수분 흡수, 형태 유지 같은 품질 면에서 곰 모피와 인조 모피가 아직까지는 차이가 차이가 있다.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비싸네요. 너무 비싸죠. 점점 가격 오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댐 양키스의 노래 Where You Going Now 전해드립니다. There's a face in the mirror, and you close your eyes. Much easier to turn away than to take a look inside. So you're thinking it's over, walking away. Let your little world crash and burn. Ooh, what a price to pay. Didn't anybody tell you it's not who's right or wrong? Hold the line. Is this what's going on? Where you going now? When your world's turned inside out, isn't love what it's all about? Where you going now? When you get to the top of the hill, gonna be there, yes I will. There's a crack in the mirror, there's a hole in the sun, full moon in the midnight sky, and you feel like you wanna run. So you blow out the candle and you turn
tell you it's never too late to try. Hold the line before you say goodbye. Where you going now? When your walls turn inside out, isn't love what it's all about? Where you going now? When you get to the top of the hill, gonna be there, yes I will. Now I'm not talking about what's good for me, and I'm not saying how you ought to be. But if there is a message shining on through to you, take a little piece of min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전후로 비상응급대응 주간이 2주간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경증,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평가를 5달째 이어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배달앱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월보다 제곱미터당 3.3% 상승했습니다. 어젯밤 대구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로 정차한 탑차를 승용차가 2차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관련 시설 현지 주도를 보도하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무기급 핵물질의 생산을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지난 5일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시 중심가에서는 한인 동포들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대규모 시위 그리고 거리 행진을 벌였다고 합니다.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한인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였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경찰의 총격으로 숨지는 사망자 수가 해마다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일단 이 시위의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일단 지난 7월 28일이었고요. 한인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 지역인데 네. 여기에 이제 25살 된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가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씨의 가족이 이제 그녀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네. 같이 동행해야 하는 경찰이 먼저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씨의 불안 증세가 갑자기 심해지면서 이제 문을 잠갔고 가족들도 좀 진정할 때까지 경찰에게 좀 기다려달라 이런 요청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여는 과정에서
이 씨가 흉기를 들었다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총격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씨는 숨졌고요. 그러니까 유족들의 주장은 이 씨가 당시 흉기를 든 것도 아니었고 경찰을 위협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는데 네. 경찰들이 이제 과잉 대응한 거 아니냐라면서 반발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 당국이나 뭐 경찰 측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었나 봐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포트리 씨는 물론이고 경찰 당국이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5일 그 포트리 씨 중심가에서 한인교포들 그리고 다른 민족 주민들까지 수백 명이 모여서 경찰들에 대한 처벌, 또 침묵으로 일관하는 포트리 정부를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와 거리 행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던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네. 또 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포트리 시 정부를 함께 압박한 겁니다. 네, 이번 사건 전에도 5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한인 남성이 또 경찰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있어서 뭔가 좀 네. 경찰의 과잉 대응이 의심되는 이런 사건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예, 맞습니다. 그 지난 5월 4일에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40대 남성이 역시 이제 치료 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네. 당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이제 경찰 쪽으로 다가가니까 총격을 가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이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네. 이때에도 유가족들이 좀 경찰의 과잉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충분히 그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4발의 총격을 맞고 숨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 이 정도로 했을 필요가 있겠느냐, 네.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유가족의 주장이었고요. 또 경찰들의 과잉 대응을 의심케 하는 총격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는 또 일리노이주에서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들고 있던 흑인 여성이 총격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거든요. 특히 이제 흑인들에 대한 경찰들의 과잉 수사나 총격으로 숨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만큼 경찰의 과잉 대응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집계가 나온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고 있는데 지난해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람이 1,096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였는데 또 2017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네. 게다가 약간 흑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그 원인을 뭐 하나로 딱 꼽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총기 구매가 늘어나면서 이제 총을 가진 용의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뭐 이런 한의 가능성이 있고, 또 경찰관들의 어떤 과도한 총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현재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미국 TV 토론, 대선 TV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한인 유권자들이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이번 경찰의 과잉 대응이 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사건이야 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뭐 미친다 뭐 이렇게는 뭐 또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의 차이에서 어떤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소수 이민자에 대한 관점이나 정서 문제, 그렇죠. 아니면 총기 규제 문제, 네. 또 이 법과 질서의 바탕을 둔 공권력의 어떤 정당성, 아마 이것들이 아마 이제 이번 문제가 다 아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더 이민자에 대해서 우호적인가, 또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누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네. 또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사회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 토론회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뭐 이민이나 총기 규제 등의 정책에서 두 후보가 너무나 확연히 다른 그렇습니다.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 네.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이 이민 문제에 좀 더 유연하고 총기 규제에 약간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에 GPS를 놓으셨습니까?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네. 동티모르의 좌표를 찍어보겠습니다. 동티모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 이제 방문을 예, 한 갔죠. 나라인데 뉴스에 그래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황이 87살, 진짜 고령이십니다. 예. 뭐 건강도 사실 이렇게 네. 많이 좋지 않으시고 이번에 동남아 순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곳 들른 곳이 동티모르였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야외 미사를 했는데 네. 동티모르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사에 예, 참여를 했군요. 이게 동티모르 전체 인구가 사실은 130만 명? 뭐 적기는 해요. 네, 네. 여기 수도 딜리에 이 해변 공원이 있는데 거기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미사를 집전하는데 인구가 130만 명인데 한 6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바티칸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정확한 숫자 아니어도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때 그 외신 사진들 보니까 뭐 유모차 탄 아기들 또 그다음에 뭐 나이 든 분들 뭐 거리가 완전히 군중들로 뭐 가득했는데 네. 이게 사진들 보면은 이제 바티칸의 색깔이 그 노란색과 흰색이 섞인 이 우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해변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모습. 장관이었겠는데요. 네. 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미사가 진행되기 12시간 전부터 그 바닷가에 모여서 새벽 4시부터 기다렸다고 하는데 뭐 네. 비바 파파 프란치스코 네, 그러니까 네. 교황님 만세 뭐 외치고 뭐 전통 춤도 추고 네. 뭐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일 정도면 동티모르가 가톨릭 국가인가 봐요. 인구 97%가 가톨릭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바티칸은 사실 뭐 아주 특수한 형태의 국가고 그렇죠. 그래서 바티칸을 빼면은 인구에서 가톨릭 네.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동티모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옛날에 포르투갈 지배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황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뭐 너무나 환영을 하지만 사실은 이 교황이 요새는 어디 돌아다닐 때마다 네. 계속 나오는 이슈들이 있어요. 이 가톨릭 사제들의 성추행, 네. 그 미성년자 성학대 문제 이제 이건데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라틴 아메리카 뭐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이것도 뭐 한 10수년 됐고 네. 근데 이제 비판의 요체는 과거에 그런 일이 저질러진 것도 있지만 늘 이런 사건 나오면 그렇듯이 제대로 진상 안 밝히고 처벌 안 한다 이 문제거든요. 유야무야 넘어갔다. 네. 이게 더 문제다. 뭐 프란치스코 교황이 맨날 개혁을 얘기하고 네, 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벌을 하고 싶어 했는데 네. 그 타계한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 네.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완고한 사람이었는데 네. 저도 이거는 그 바티칸 쪽 언론 보도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베네딕토 16세가 이제 생전에 이제 양위를 일종의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처럼 약간 있었는데 그때 뭐 이거 자꾸 조사하면은 교회 조직 타격받는다. 전형적인 그 뭔가 사건을 축소 조작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뭐 억눌렀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었어요. 그렇군요. 네. 동티모르에서도 그럼 비슷한 동티모르도 문제들이? 당연히 있었는데 여기서 네. 또 문제는 뭐냐면 네. 이 동티모르의 그 카를로스 시메네스 벨루 주교라는 사람이 있는데 동티모르에서 정말 유명하고 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신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동티모르 독립 과정에서 노벨 평화상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수십 년 전, 그러니까 대충 한 1980년대 이때 이제 그 미성년 소년들 네.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근데 이게 공식화된 지 몇 년 됐는데 바티칸에서 이 벨루 주교를 비공개로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개 징계가.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이 미성년자 성학대 사제들에 의한 이게 하도 이슈가 되고 가톨릭의 신뢰를 너무 많이 갉아먹으니까 네. 프란체스코 교황도 당연히 알고 그래서 어느 나라를 순방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 가서 그런 피해자들을 만나고 이런 제스처들이 있었어요. 네네. 이번에는 이제 연설하면서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학대에 대처해야 한다.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당연한 얘기지만 좀 뭉뚱그려진 표현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톨릭이 네. 뭐 공식적으로 뭐 사과를 하고 이런 제스처들이 있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교황이 동티모르를 이번에 처음 방문한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1989년에 네. 요한 바로 2세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때는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사실상 독립국가가 된 다음에 교황의 처음. 첫 방문이 된 거죠. 동티모르가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얼마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이제 그 신생 국가 중에 하나인데 네. 공식적으로는 2002년에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네. 이 동티모르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남쪽에 이 호주를 바라보는 쪽에 이제 티모르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동쪽 절반이 동티모르인 거예요. 네. 그래서 동티모르 민주공화국이 공식 명칭이고 이제 포르투갈어로는 뭐 동티모르 똑같이 티모르 레스테 이렇게 부르는데 네. 서쪽의 절반은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뭐 이리안자야 이렇게들 부르는 그 인도네시아 영토고 네. 그래서 잠시 동티모르를 좀 알아보면은 그 1만 5천 제곱킬로미터예요 면적이. 네. 그러니까 뭐 파푸아인들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로네시아 이런 그 태평양 섬 지역의 민족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곳인데 16세기에 포르투갈 배들이 여기에 처음 들어갑니다. 그리고 16세 그때부터 이제 포르투갈 영향력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1975년까지 지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포르투갈이 식민지로 삼았던 곳들은 대체로 독립들이 많이 늦었어요. 그렇군요. 포르투갈이 오랫동안 잡고 있어서. 네. 근데 아무튼 그때 75년에 지배가 끝나고 네. 동티모르가 독립을 선언을 했는데 그때 1976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바로 쳐들어와서 그렇군요.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네 땅 옆에 조그만한 섬의 일부분 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무참하게 짓밟았었죠. 그때 동티모르를. 잔인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나요? 많았어요. 그 1975년부터 이제 99년 이 사이에 네. 한 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동티모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독립 전쟁 과정에서 실제로 뭐 전투와 학살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점령군이 너무너무 잔인하게 통제를 하면서 기근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또 숨지기도 하고 네.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1990년대 후반에 네. 이 동티모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문당하고 있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그때 AP통신이었던 것 같은데 세계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사 국제부에서도 원래 이렇게 너무 잔인한 사진은 신문에 싣지 않는데 이거는 실어야 되는 게 아니냐 현실을 알려주려면 그래서 선배들하고 토론해서 이제 결국은 실렸는데 저 지금도 그 장면들이 기억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설명하기 힘든 너무너무 끔찍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세계 여론이 완전히 들끓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도 사실은 군부 인도네시아는 자기네 나라 그쪽 군부 그렇죠. 독재 정권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많이 핍박하고 살해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 수하르토 독재 정권 지금은 이미 너무 흘러간 인물이 됐지만 네. 1968년부터 98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무려 30년을 집권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다가 그때 98년 하면 또 이 아시아 금융위기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경제가 많이 흔들렸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독재에 대한 이제 저항하고 이제 민주화 요구하고 경제적인 불만 이런 게 터져 나오면서 이제 결국 수하르토가 퇴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금 내부 상황 복잡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동티모르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네. 한마디로 여력이 없어서 그때 놔줬던 거예요. 수하르토가 물러나고 나서 그래서 99년에 이제 유엔도 이제 유엔과 국제사회가 동티모르는 독립을 해야 한다라고 네. 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도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그래서 그때 동티모르가 주민들 독립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됐고 네. 근데 물론 그 다음에도 군부가 자기네 중앙 정부는 민주화 과정에서 이제 동티모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동티모르에 가 있던 인도네시아군 점령군들이 있었고 네. 또 그들이 지원해주는 민병대가 있었어요. 이 민병대가 또 뭐 살인, 약탈, 독립 못하게 하려고 막 폭탄까지 한마디로 이제 최후의 발악을 했는데 끝나지 않았네요. 네. 이때
이때 주로 저항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도 많이 했었던 거예요. 네. 그 아까 그 미성년자 성학대로 문제가 됐던 그 벨로 주교. 네, 네.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그 많이 저항을 했었고 그래 사실은 그때 민병대들이 그렇게 난동 부리고 할 때 네. 신부님들도 많이 돌아가셨대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을 거치면서도 결국은 동티모르는 2002년 5월 20일에 네. 독립국가가 됐고 이제 21세기에 태어난 첫 국가가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도 민주화됐기 때문에 뭐 동티모르와 그 관계가 정상화됐고요. 네. 이 독립 지도자들이 도벨 평화상 같은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벨로 주교가 그게 벨로 주교하고 그다음에 호세 라모스 오르타라는 이제 지도자가 96년에 그러니까 그때 그 사진들이 공개되고 세계 여론이 들끓고 노벨 평화상 받고 이런 거 다 맞물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라모스 오르타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 번 대통령을 했고 그러니까 22년 선거에서 다시 당선돼서 지금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때 동티모르 국가 수립 과정에서 사실 한국도 낯선 나라지만 인연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호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치안 유지 부대가 꾸려졌는데 네. 한국도 평화유지군을 파견을 해서 이제 뭐 치안 유지라든가 이 국가 수립 과정을 도와줬고 한국군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라모스 오르타도 뭐 한국에 여러 번 방문했고 작년에도 왔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동티모르가 아직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연합이죠. 아세안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예. 가입 기준이 까다로운가 봐요. 이게 동티모르가 그러니까 독립국가 된 지 한 22년 정도 됐는데 네. 2002년 독립할 때부터 그 아세안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혔고 네. 뭐 옛날에 그 일종의 그 점령국가도 인도네시아도 뭐 찬성을 했고 네. 그래서 여러 준비를 거쳐서 2011년에 공식적으로 가입 신청을 했는데 이게 결국 문제는 경제력인 것 같아요. 아. 이 동티모르의 연간 GDP가 한 20억 달러 규모예요. 근데 이 아세안 내에서 경제 규모가 그러니까 기존 10개국 중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라오스인데 네. 라오스만 해도 사실 아시아에서 뭐 가장 최저개발국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오스의 GDP가 150억 달러니까 동티모르보다 한 7.5배 정도 되는. 예. 그러니까 동티모르의 그 1인당 GDP로 보면은 뭐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을 해도 실질 GDP가 뭐 연간 한 4,000달러에도 못 미치더라고요. 아세안 헌장에 뭐 돈이 많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회원국 자격 요건을 제가 찾아보니까 네. 뭐 지리적으로 동남아에 있어야 되고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모든 기존 회원국들이 인정해야 되고 아세안 헌장에 동의를 해야 되고 네. 뭐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지켜야 되고 뭐 당연한 얘기 같죠. 그렇죠. 근데 이제 회원국 의무로 규정된 것 중에 뭐 되게 실무적인 건데 아세안 내에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 일단 대사관을 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장관급 회의나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아세안의 모든 조약과 선언과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가 발전되지 못해서 가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예, 경제 그 한마디로 그의 커트라인은 없지만 예. 이제 뭐 이제 그래도 저개발국이라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지질한 쪽으로 바뀌었지만 처음엔 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너무 저개발 상태라서 가입하기 좀 이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 네. 아무튼 2022년에 원칙적으로 11번째 회원국이 된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고 이제 정회원 자격이 한마디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로드맵이라는 게 나왔는데 네. 대규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영어를 그런 회의를 개최하려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정부 직원들이 충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행 단계들을 규정했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나 이렇게 다른 큰 나라들한테는 뭐 그것도 못 하겠어라고 하지만 이 작은 나라 태어난 지 이제 20년밖에 안 된 나라한테는 그거조차 지금 어려운 너무 힘든 거죠. 예. 경제는 어떻게 꾸려가고 있나요? 지금 동티모르 같은 경우. 사실 아시아에서 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자원 부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석유랑 천연가스가 좀 나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재정 수입의 한 80%를 그걸로 유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요. 근데 지금 뭐 고유가인 것도 아니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이제 기록적인 저유가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자원으로 얻는 수익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대체로 네. 국제 시세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비중을 높이려고 해서 높인 게 아니라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없으니까.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동티모르 이번에 뭐 관광청 뭐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네. 여기저기 들어가 보면은 정말 작은 나라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화폐가 아직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자기네 나라 돈이 없는 나라도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도 예전에 서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몇 번 가봤을 때 그때도 이제 가서 보면 자기네 돈을 찍지 못해서 그때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유로가 생긴 다음에 프랑스도 쓰지 않는 프랑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들도 있었고 이거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를 씁니다. 네. 그래서 화폐 단위가 달러예요. 근데 다만 그 일상생활에서 달러는 이제 비싸니까 단위가 크니까 네. 그 센타버라는 이제 동전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뭐 그걸 쓴다고 하는데 국가의 이제 발전 앞으로 전망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인데 네. 문자 이동률이 2018년 기준으로 70% 수준. 그러니까 아직도 30%는 이제 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또 언어적으로도 여기가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포르투갈어하고 그다음에 테토미라는 현지어가 일단 공식 언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여러 부족들이 있어서 방언도 많고 토착 언어가 뭐 중요한 것만 해도 한 줄잡아 한 30개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통합하는 것도 문제겠네요. 예. 예. 갈 길이 좀 멀다. 이런 멉니다. 동티모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황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뭐 주목받지 못했던 나라들에 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른 곳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12일간 아시아 방문했는데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싱가포르. 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도 오셨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교황들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아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신자 확장의 여지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교황청이 이제 대대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걸 풀어보려는 노력도 좀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즉위 초반에 뭐 한국, 스리랑카, 필리핀, 일본 갔었고 그다음에 또 뭐 방글라데시, 몽골, 뭐 미얀마, 태국 아시아 네. 쪽에 많이 공을 들이는 예, 팁이네요. 근데 워낙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은데 이번에 비행기 7번 타고 한 아이고. 32,000km를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정이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이번 방문국들 중에서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가 많은 곳, 가톨릭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동티모르 하나예요. 네. 대신에 인도네시아 방문해서 이제 이슬람 지도자 만나고 사진 찍고 하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번에도 종교 간 대화나 화해, 포용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세계가 교황의 그런 메시지를 들어주는 일이 남아 네. 있는 거겠죠. 지금 정말 필요한 네. 때입니다. 대화, 포용, 화해.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는요. 추석 연휴를 맞아서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드립니다. 월요일에는 OTT 드라마 시리즈와 영화를 통해서 세계 역사, 정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 OTT 세계사라는 제목으로 마련을 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 추석 날이죠. 미중 대결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까라는 주제로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역사와 현재 양상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수요일에는요. 지구본 연구소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죠. 인도에 대한 이야기, 또 미중 분쟁 속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추석 연휴에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